마이크 테스트. 신우쌤입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 현재 9시인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참 볼 게 많은 날인데, 그 대한민국 살인사건 26화 오늘 한 날이고, 또 유시민의 알레오 12쯤 되면 하겠죠. 한 날이고, 해외 증시도 11시부터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좀 일찍 들어오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인데 어떤 분이 쪽지를 보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어,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시초가 갭을 띄우고 눌림목에서 지지의 신뢰도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시초가 갭을 띄우고 어떤 눌림목에서의 지지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요? 지지라 생각하고 들어가 봤는데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질문을 올렸는데,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은 시초가 갭이 떴는 종목이 있고, 그래갖고 밀린다 말입니다. 밀렸을 때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뒀는데 더 밀리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시초가 갭을 띄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전일,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떤 시간의 단일가에서 흐름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종목은 이지케어 이지케어텍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을 잠깐 보면은, 자, 오늘 일단 캡이 떴죠. 4.63% 캡 떴습니다. 4.63% 캡 떠서 6.48% 치고 밀렸는데, 분자상으로 이렇게 줄줄 밀렸죠. 밀렸고 25,950원, 26,000원을 살짝 이탈하고 다시 반등이 나왔고, 뭐 그런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확인해 드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날 6.3% 갭 떴죠. 얘는 그 전날 시간에 단일가에서 6.3% 갭이 뜬 종목인데, 당일날 4.63% 갭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날 시간에 단일가 어떤 마감 가격보다 낮게 갭 떴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가를 지지선으로 생각해서 시가 이탈하면 그냥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바로 치면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눌림목으로 생각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 갭 뜨고 어떤 치는 종목이라든지, 갭 뜨는 상태의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하고 매매를 하는 조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일 시간의 단일가보다 더 강하든지, 아니면은 시간의 단일가보다 의미 있는 흐름 자체가 나와줘야 됩니다. 의미 있다는 거는, 전일 시간의 단일가가 마이너스 또는 보합이었는데, 거래량은 평소보다 줄어든다든지 터진다, 이런 상황은 별 상관없고, 그보다 강하게, 그러니까 출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지케어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라면은, 오늘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보면은 단일가에서 0.94%까지 갭이 뜬 적이 있어요. 0.94%까지 갭이 뜬 적이 있는데, 결론은 보합으로 마감했죠. 이런 종목이 만약에 1% 정도 갭 뜬다면은, 이거는 관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합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하로 출발한다 그러면은, 당일날 어떤 시가 부분에서의 어떤 관심 종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 인터불스 같은 종목은 상으로 마감했죠.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시가총액이 243억인데, 이 같은 경우는 200억 규모의 어떤 무보증 시비를 어떤 발행한다, 3호 시비. 그러니까 누군지, 어디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지 공개되지 않는 그런 시비, 전환사치겠죠. 발행한다는 건데,
나비빌이 나오고 뭐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그때 재료고, 일단은 이 뉴스 자체는 일단 200억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 시가총액가만 먹는 어떤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굉장히 재료가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0억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은 재료거든요. 200억 하는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만약에 2000억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 되면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게 봐갖고 뭐 최소한 30%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그런 대로 괜찮은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돈이 없어갖고 회사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갖고 뭐 아니면 또 부도 직전에 몰려있다든지 뭐 그런 업체가 시비 발행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든지, 특히 3자 배정,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 3자 배정을 해갖고 주주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좋은 재료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부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인터불스가 만약에 월요일날 2860원 이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2860원 오늘 상한가 가격 위에서 당연히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다음주 월요일 되면은 VI 가격대 2860원 정도 되겠죠. 이게 VI 가격대인데, VI 가격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뭐 59분 뭐 40초 뭐 이렇게 됐을 때 점점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올라갔고 그러니까 10한 4% 5% 정도 수준에서 VI가 탁 발동이 되고 연장 2분이 딱 되면서 거기서 다시 엎치락뒤치락 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VI가 발동되는 그 가격보다는 더 높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8%뭐 이렇게 출발하면은, 그럴 때는 따라 붙어 볼만 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바로 땡시하자마자 바로 VI로 바로 2차 VI로 가든지, 아니면은 일단 치는 흐름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 4%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윙이프도 같은 신규주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이 같은 경우도 7.56% 정도 떴죠. 근데 이하로 출발한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패키지가 4.38% 정도 시간에서 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이상에서 출발한다면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 이하에서 출발하면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 이상에서 출발한다면은 눌림목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눌림목을 기다려서 어떤 하락이 저지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더 한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상승하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유, 기관지야. 기관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지금. 한국 패키지를 얘기했고, 근데 만약 그러니까 이상에서 출발한다든지 뭐 했을 때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이하에서 출발했을 때는 거의 버까지 확 빠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건 제가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했었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일가 매매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시간의 단일가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강했을 때 눌림목을 기다리는 건 유효하지만은, 약했을 때는 눌림목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단일가에서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에 항상 넣어놓는데, 이런 거 상투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종가 매매로도 굉장히 유효하고, 그러다 오늘 어떤 분한테 제가 종목을 어떤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차라리 종가중 매매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 3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또는 3만원 돌파 후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은 종가 정도 순에서 더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한 시에 정도에 3만원 돌파 흐름이 나와버렸죠. 그랬기는 이 밑에서 놀다가 3시 이후에 돌파 흐름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종가 매수로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위에서 놀다가 밀려갖고 3만원에서 지지받는 어떤 흐름이 나왔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단일가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외 매수를 시도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일봉상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리바운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봐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좋죠. 외국인들이 3일 연속으로 신규주 치고는 신규주 맞나 이거? 뭐 신규주라고 하면 신규주죠. 3개월 정도 됐으니까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한도 더 이상 매도를 안하고 있죠. 오늘 5천주지만 일단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에 단일가에서 얼마에 끝났죠? 얼마에 끝났나? 250원 상승해서 0.83%로 끝났는데 0.83%로 끝났는데 얘 같은 경우는 1% 이상에서 출발한다면은 눌림목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34,400원 이상에서 500원 뭐 출발해서 31,000원 돌파 시도를 아침 일찍 하고 난 다음에 3만원 지지 테스트를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기다렸다가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시가에 바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제가 얼마 전까지 있던 방이었는데 8시 58분에 종목 추천하는 방이었어요. 제가 그 방에 있던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겹쳤을 때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방에 있었는데 뭐 거의 사기꾼 방이라고 이야기 뭐 저는 그냥 사기꾼 방 이렇게 방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전날 상치는 종목들. 그러니까 월요일 제가 그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그 방에서 추천했는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였어요. 현대오토에버였고 현대오토에버를 시가로 잡아라 하는 그였어요. 신규주죠. 현대오토에버는 신규주고 또 그러고 현대오토에버는 어제 시가 떠서 이제 장중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 걔들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오토에버가 94,500원이 고점이란 말입니다. 그 시가가 75,500원이니까 그러니까 94,500원 빼기 75,500원을 하면은 한 2만 얼마 수치가 나오겠죠. 그 2만 얼마 나누기 75,500원을 해버리면 73, 21, 그 3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어떤 실적이 올려요. 그러면서 주가 한번 가는데 근데 시가에 나서 최고가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건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사기라는 거는 형법상의 용어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일단 정의되어 있습니다. 금전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무료방을 운영하면서 또 유료방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30만원 이렇게 어떤 유료방을 운영하고 무료방에서 종목을 그렇게 추천하고 유료방으로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일단 금전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이 맞죠. 기본적으로 맞고 그리고 또 기망하는 행위 하는 거는 이런 매매 같은 경우 시가에서 뭐 장중 고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 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장중 고가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올라갈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 추천하는데 주로 뭐 상한가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상마하면 종목이 ED하고 클릭이 안 되는 거야. ED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월요일날 시가에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시가 당연히 뭐 10% 정도 떠서 출발해갖고 바로 시가를 고가를 해서 바로 밀리진 않겠죠. 조금 치다가 밀린다 뭐 그럴 때 3% 올라가면 성공 뭐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게 갭뜨겠죠. 이 같은 강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5% 이내의 어떤 갭이 뜬 다음에 좀 밀렸다가 뭐 치고받고 하면서 장중에 3% 플러스 3%는 한 번은 가겠죠. 하여튼 그렇게 추천해갖고 뭐 성공했다 하면서 월 수익 뭐 플러스 100%뭐 하루 매일 수익 뭐 10% 5%뭐 이런 걸 다 더해갖고 뭐 손실 날 날 듣겠죠. 마이너스 3% 손실 났다면은 그걸 빼고 그렇게 해갖고 일수로 나눠갖고 뭐 성공률 뭐 90 몇 프로 1 그래갖고 일평균 수익률 몇 프로 뭐 그러고 그 누적 수익률 100 몇십 프로 뭐 이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팩스센스 같은 경우 3게임 아니 3% 게임이라고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 대비 장중 고점이 3%가 되면은 3 플러스 3% 이상이 올라가면은 성공으로 간주를 하고 뭐 패스 1차 성공, 2차 성공, 3차 성공 뭐 이렇게 해갖고 초기에 했을 때 1000만원 상금을 걸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2015년도가 2016년도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처음엔 너무 잘 맞췄거든요. 그걸 잘 맞췄는데 주로 상한가 종목, 상한가 마감한 종목들 뭐 이런 걸 사람들이 해갖고 너무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그 규정을 바꿨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제외시키고 또 그러고 뭐 관리 종목 뭐 그런 거 제외하고 뭐 하여튼 실제 거래량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종목들 제외하고 이렇게 해갖고 잘 못 맞추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적중률이 그만큼 높진 않았죠. 근데 야들을 모티브로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어떤 하는 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어떤 월 30만원 주고 종목 추천을 받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놈들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것도 개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업이니까 영업 방해할 생각은 없고 어차피 그것도 그 사람들의 수업료니까 그렇게 해서 당하더라 뭐 이런 것도 어차피 그렇게 의지하는 타성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당하게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차라리 지금 작게 뭐 당하는 게 낫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갖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현대오토에버를 추천 안 해서 뭐 성공해갖고 축하 한번 이야기를 할래. 그러면 내일 추천주는 아모그린텍이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죠. 질문을 올리니까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모그린텍은 뭐 수급이 어쩌고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현대그린텍하고 비교할 때 해갖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글을 지우고 강퇴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카톡 아이디는 좀 일부러 좀 UDT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해놨는데 강퇴 시키길래 그냥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뭐 당연히 오늘 그방 추천주는 아모그린텍 아니겠습니까? 신규주는 기본적으로 시가 고가로 해서 바로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나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난 다음에 빠진단 말입니다. 적어도 3% 정도는 고점 찍고 빠져요. 그러니까 신규 추천주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적중률 100% 만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또 쓰는 거야.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 또 사고 난 다음에 버티고 그럼 나중에 판다라는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세 가지 행위를 뭐 당일치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행위 이상이 될 수 있죠. 매수 여러 번 하고 또 버티는 것도 뭐 하루 그 다음날 오늘 조금 팔고 내일 조금 팔고 모레 조금 팔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개수가 달라지겠죠. 근데 크게 나눴을 때는 매수, 홀딩, 매도 이 세 가지로 나눈단 말입니다. 매수, 홀딩, 매도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를 할 수 있느냐,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수량만큼의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물량을 잡고 과연 버틸 수가 있는가. 순간적으로 후다닥 움직이고 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웬만한 멘탈로 버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거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루 거래량 뭐 몇만 주 되는 종목을 5만 주, 6만 주 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차트 이쁘다고 들어가서 한 만 주, 뭐 2만 주 정도 들어가 버리면 하루 거래량의 거의 30% 절반 또는 50% 정도를 자기가 다 사버리는 건데
그 정도 물량을 사고 난 다음에 버티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또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호가에 여기 잠깐 띄우고 빼고 거래량이 아주 적은 종목들. 시만주도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 KT서브 마린 이낙연 관련주 종목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같은 거 설치하는 업체고, 일단 메모가 되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메모해놨지. KT 컨소시엄의 세계 최대 해저 케이블 관제센터 설립 소식의 상한가, 멀리 있으면 글자가 잘 안 보여갖고 설립 소식의 상한가 이렇게 되어있죠.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업체고, 뭐 그다음 한일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은 이 종목이 움직이고, 뭐 그런 종목인데 이낙연 관련주고, 거래량이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터진 게 12만 주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터진 게 16만 주고, 평소에는 12,000주, 16,000주, 뭐 3만 주, 2만 주,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종목을 만약에 한 3만 주 정도 들고 있다 그러면 매수 10호가의 물량 자체가 2만 주밖에 안 되죠. 뿌려보면은 이까지 빠진다고, 이까지 빠져버리죠. 버틸 수도 어렵고 또 팔기도 어렵죠. 3545에 2000주를 던지면은 800주가 거기다 사이고 1269주가 물론 체결 되겠죠. 그럼 내 800주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걸 또 누군가 먹어주면은 또 2000주를 던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어떤 바보가 그렇게 그 물량을 계속 사줍니까? 또 눈치 빠른 사람도 또 밑으로 던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물량 때문에 급락하게 나올 수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부분의 매매 자체도 마찬가지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평소에 거래량이 좀 되는 종목이냐, 뭐 그런 거를 좀 봐줘야 됩니다. 근데 시초가의 특이한 경우가 이 KT 서브마린을 예로 들었을 때, 오늘 얘는 갭을 떴죠. 갭 떴고, 갭 뜨는 이유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어제 890주 시간이 단일가에서 890주가 거래가 되면서 4.6% 정도 갭 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2% 갭 떴죠. 얘는 거래량이 안 터지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4% 채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2% 떴죠. 그러니까 이 2% 뜨는 것은 어떤 호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러니까 온 간단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시가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노가다로 이렇게 막 해보면 됩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 약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클릭하기 귀찮아서 마우스 스크롤로 그냥 하는데, 얘는 9시에 1630주가 체결되면서 2몇 프로 갭이 떴죠.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만주 2만주가 그 예상 체결량 이 만주 2만주 정도 되면서 4% 6% 7% 이렇게 갭이 뜬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시가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바로 따라서 바로 들어가면은 땡 시작하자마자 바로 VI까지 1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이 뜨는 종목들, 그 단일가 전일 시간에 단일가 어떤 흐름보다 더 강하게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어떤 원칙 자체는 그렇습니다. 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조건 검색식 같은 데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종권식에서 동시효과 예상 체결량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단순하게 예상 체결 비율 전일 거래량 대비 예상 체결량이 4%에서 뭐 1000% 이렇게 해놨죠. 뒤에 1000%는 의미 없고 그냥 뭐 4% 이상만 되면은 뭐 괜찮은 거거든요. 보통 2% 3%도 잘 안 넘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장후 거래량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을 수가 있지만
시가에서 나오는 거량은 2% 3%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거든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특징주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이 일단 1% 이상으로 해놨는데, 일단은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강세로 시작되는 종목을 찾는 어떤 촉구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 3% 정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3% 수정해도 상관없고, 시가총액은 현재가 기준 해갖고 뭐 10백 2천억 이상, 2천억 이하, 이하 설정 잘못됐죠.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러한 종목들 막 선택됐나? 그다음 최근 3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겁니다. 20만 주 이상, 20만 주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이건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이렇게 수정하면은 조금씩 저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에 어떤 나오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갖고 3%에 보니까 (1%) 바꿨을 때 그래도 하나도 안 나오노.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2000억이 너무 많나? 그러면 50억 이상으로 해버리면, 뭐야, 그래도 하나도 안 나와. 제가 뭔가 일봉상의 3봉 평균 거래량을 1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래도 안 나와. 상체 길량을 3% 정도 수준으로 수정을 하면은 그래도 안 나와. 뭐야 이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월요일날 시가 부근에서 이걸 다시 테스트 해보고, 안 나오면 다시 또 이렇게 좀 느긋하게 루즈하게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수기 자체는 중요한 거 좀 자주 보는 거 아니니까. 또 이걸로 해서 안 되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세 분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야, 그 0183입니까? 0183 하면 넣어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조회를 리랭크해서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거. 클릭해줘야 바뀌니까. 클릭해서 뭐 상위 한 15개 정도만 보면 됩니다. 보면서 순간적으로 빨리 클릭해서 전일 시간의 단일가하고 관련이 없는 종목들,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다 강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클릭하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걸 좀 응용하면 보통 시가에 캡을 띄우는 종목들 같은 경우 종가가 캡을 띄운다든지 하면은 시간의 단위가에서 또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뉴스하고 어떤 그런 걸 동시에 봐줘야 되는데, 뉴스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에서 그 뉴스의 어떤 강도 같은 걸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건 좀 경험해서 해야 되는 건데,
동시효과에서 바로 이렇게 갭 떠는 상태로 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장후 시간에 주문을 넣어서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말 괜찮은 재료라면은 동시효과에 그냥 바로 잡고, 바로 잡으면서 그 시간에 장후 매도 주문을 또 동시에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수 잔량이 많으면은 그 매도 주문 넣는 걸 빼고, 매수 잔량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손절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해서 단일가에서 시간에서 매도하는 어떤 그런 전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키보드로는 안 되고 게임용 키보드를 사야 됩니다. 뭐 키보드 가격이 얼마나 하니까 뭐 피사본들 요즘 3만원 정도 수준하면은 다 살 수가 있죠. 2~3만원 정도 하고, 2~3만원도 안 할까? 그냥 산 거 같은 경우는 뭐 몇천원만 하지만은, 좀 기능성 키보드 같은 경우는 뭐 한 3만원 정도 주면은 충분히 살 겁니다. 특히 그 무선 말고 유선으로 된 거. 그 매매하면서 무선 마우스를 쓴다, 무선 키보드를 쓴다, 이건 안 좋아요. 무선은 에러의 확률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 무선은 절대 쓰지 말고 기계식 된 거, 직접 본체에 꼽는 거 있는 거,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도 이렇게 말이 그러죠. 오늘은 투자 심리 뭐 이쪽으로 해갖고 뭐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쉬다 바로 이건 올리고 좀 쉬다 바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방송은 이 주제는 마감하겠습니다. 시초가 부분에 매매는